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소방 관련 시스템이나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계신 기업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그린텍 홍성복 전무님을 모시고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해외 시장 사례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텍 홍성복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훌륭한 포럼을 만드시고 또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서울시가 우리 이제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걸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안전한 도시 또 치안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객관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색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훌륭한 도시 정책이나 도시의 솔루션을 해외에 이제 또 공유해 주시고 수출을 해 주시고 또 저희 같은 기업에도 같이 협력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이제 재난이나 재난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통신 체계 이런 부분에 계속 한 20년 넘게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전체가 다 전국 사업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 해외 시장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글로벌 재난관리 흐름 그리고 재난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구축했던 구축 사례 해외 진출 시 좀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재난관리 흐름입니다. 우선은 재난의 발생 추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글로벌 재보험회사인 AON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발생된 전 세계의 재난이 일단은 전 세계 GDP의 0.4% 정도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보시듯이 2000년도에 출발해가지고 상승 곡선이 추세가 꺾이질 않아요.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일단 열대성 저기압.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하고 태풍이 홍수입니다. 이런 이제 재난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들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또 인도 차이나 쪽이나 IT나 이런 아주 저개발 빈국에서도 이런 재난을 한번 당하면 나라 정권 자체가 막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발생하고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계 기상기구나 미국의 기상청이나 지질국 이런 데에서 이런 재난에 대한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거냐 또 도시를 건설할 때 어떻게 하면 재해에 강하고 어떤 복구를 용이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난 20년 동안 많이 축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체계 같은 것 홍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는 홍수라는 게 사실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요즘에 이제 게릴라성 호우도 많이 오지만 주로 우리 서울에서 범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홍수라고 하기보다는 내수 침수라고 해서 물이 이제 내부에 있는 물들이 몰려가지고 역류하거나 침수하는 형태인데
아라비아 사막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홍수가 상륙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폭우가 와서 2시간, 3시간 후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겁니다. 길 가던 사람이 그냥 뚫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홍수가 어느 지역에 국지성 호우나 폭우가 왔다 그러면 예측되는 지점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가거나 해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중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그런 여력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 유엔 재난오염 경감 세계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7대 목표 상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국의 4가지 행동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각국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런 유엔의 어떤 목표에 따라가기 위해서 세계 지표들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당국에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가 신인도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방 장비도 구비해야 되고, 또 ICT를 통해서 이런 재난 대응 체계도 각국들이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앞으로 여기서 예측하는 대로 향후 10년간의 재해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외에 불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동안의 재난 경과인데요. 사실상 다 아시는 내용인데,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겪지 못했던 재난들을 90년대 거의 10년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7, 80년대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자연재해 중심의 대응 체계였었어요. 왜냐하면 큰 건물도 없었고, 이렇다 큰 재난 구조물 사고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빨리 압축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부실공사라든가, 심지어는 바람모래를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도에 리스크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나오지만 사통병폐선 하나만이 아니고,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또 아현도 가스발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육상, 해상, 지하에서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재난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정보 체계를 시작을 했고요. 물론 서울이 가장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소방본부에서 제일 먼저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쪽, 재난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보면 95년도를 시작으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도 사고가 있어서 18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고. 이러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정부 조직이 새롭게 바뀌고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ICT나 정보 체계도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컨설팅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해외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피해갈 수 없다, 당신들도. 근데 후진국이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을 도약하면서 이러한 필연적인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시스템이 당신들한테 필요할 것이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한국이 20년 동안 겪었던 그런
경험을 자기들한테 공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도 표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는 그래서 잠깐 소개드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난통신망이나 통합재난안전체계 NDMS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소방청의 긴급 신고 전화나 긴급 신고 통합 시스템,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의 국가 해양안전 시스템 등등의 이 긴급 재난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과 메인트런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소방에서 쓰고 있는 119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표준입니다. 그것도 웨인텍이 주관해서 개발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 손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광역행정체계입니다. 서울, 경기 모두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인데 여기에 이 거대한 도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외국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이런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은 경우에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 요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 저희는 40개국 이상의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2005년부터 해외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40여 개국 컨설팅을 했고 실제 한 14개국 정도는 저희가 페이퍼로 나이타나 니아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나 포이카 뭐 이런 데에 펀드를 가지고 실제 유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설계를 해주거나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6개국 정도는 이러한 이제 경찰 시스템, 재난 시스템, 소방 시스템 등등의 시스템들을 그 나라 형편에 맞게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실제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나라에서도 신고체계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왜 이리 투철하나?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미초아칸이라는 도시에 요 컨설팅을 했어요. 거기는 자경단하고 마약 조직하고 총싸움이 벌어지고 마약 조직원들이 자경단원들을 데려다가 불살라 죽이고 하는 범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원인 체계, 정보 체계하고 신고 체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그 나라는 왜냐면 신고하면 보복을 한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중심으로 이런 신고 체계, 그다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거냐,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지휘 명령이나 관리 체계 등을 시스템을 통합해서 이제 외국에 소개를 하고 실제 구축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서울의 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제 열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돼요. 아직 인프라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거를 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우선은 초기 단계에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들이 유선 전화나 유선 네트워크 체계를 많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선 시대를 만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유선 전화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도 무선이나 SNS 이런 형태의 신고 체계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해외 컨설팅을 하고 또 실제 구축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 정보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신고 지점에서 가까운 대응 조직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것을 확보해서 출동에 활용하는 체계로,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거지만 그걸 더 실패하게 해서 해외에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합재난의 문제예요. 결국은 범죄라든가 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것들, 자연재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소에도 신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 번호도 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율도 저조하고 신고가 잘 안 들어오니까 재난 대응에도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통합적인 신고 체계, 즉 미국에는 아이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긴급신고 통합사업을 해서 이제 119와 112와 110번과 유기적으로 어디로 전화를 걸든지 바로바로 해당 기관으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대응 체계를 저희가 제안하고 실제 모자비크 같은 데는 이런 체계를 저희가 사업을 해서 구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건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요, 만약에 경찰이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면 자기들 먼저 출동하고요, 뒤에 이제 소방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자한테 소방에 한 번 더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고자는 두 번 얘기해야 돼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협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경찰로 신고하든 소방으로 신고하든 받잖아요. 받은 데이터 녹음 자료까지 그대로 가요. 협업기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물어보거나 할 거 없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협업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다. 평균 4분 정도면 일단 현장에 같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쪽에 말레이시아나 스리랑카, 뭐, 이쪽의 경우로 봤는데, 실제 재난이, 거기는 홍수가 많아요. 홍수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SOP라든가 아니면 재난의 범주도 우리나라는 인적재난, 뭐 사회재난, 자연재난 구분을 해놨지만 그래서 뭐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기관과 매뉴얼과 주민행동요령과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고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갖고 싶은데 일시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NDMS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실제 설치를 해서 뭐 예방이라든가 대비, 그 다음에 대응이나 복구와 관련된 절차들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는 줬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하고 상황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제도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가르쳐주고 매개화해서 이 나라가 그 제도로 기본으로 가져가서 이 시스템을 쓰게 할까. 그런 부분들도 해외에 진행을 하면서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바일 체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워닝을 준다거나 모바일로 신고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외 수출을 하면서 저희가 좀 경험한 거 보면 우선은 지금 여기는 이제 모잠비크인데요. 모잠비크에는 막 언어들이 산재있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경찰하고 소방 상황실 하나로 통합이 돼서 실제 테트라만을 통해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등기지도 막전화 하나, 부전기 하나였어요. 이게 상관관리책이. 근데 이게 진짜예요. 더 웃긴 건요, 이 경찰서에 갔잖아요. 구치소가 있거든요. 구치소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벽으로.
거기에 나무로 창살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사람 이름도 안 돼 있어요.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데 가서 이 마인드를 바꿔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실제 쓰게 해줬는데 여기는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사업이 2014년에 마치고 2015, 16년 메인터너스 해주고 그리고 철수를 했는데 아직도 연락 오는 거 보면 쓰고 있어. 잘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던 데에 저 사람 혼자 있었는데 이 사람 혼자 있었어요. 상황실에. 그런데 지금 이런 규모의 이제 상황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속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효과는 이제 역시 이제 뭐 통합된 언어 체계를 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던 거는 이런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사항에도 그런 사항을 넣었어요. 우선은 후진국일수록 기반 인프라보다는 모바일 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모바일 중심으로 좀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도 전자정부에서 전자결제 하나를 쓰게 하기 위해서 전화관리라든가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역시 이쪽에서도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적극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서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지만 개선이 되고 우리가 후속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저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데 단순 물품 수출하는 걸로 우리 자꾸 설계를 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 그걸 나중에는 못 쓰게 되고 창고에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인력 양성이라든가 교육 훈련이라든가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행정 시스템도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뭐 한 100만 건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손으로 있고 다 이제 부정확한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입력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초기 데이터 구축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제 우리 뭐 프리카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보화 체계는 어쨌든 우리나라 만약에 시스템이 간다면 우리 행정 시스템이 그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쓰려면 결국은 우리와 유사한 행정 체계로 가야 되고 상황 운영 체계도 혼자 근무하던 거를 교대 근무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다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가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네. 지금 시작하는 후발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홍성복 전문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니텍의 홍성복 전문가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 시스템 해외 구축 경험에서 해외 시장 개척 및 사업 시행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팅하는 그 국가들이 중진국이나 후발국가, 그래서 이제 뭐 번역으로 보면 중남미,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랍권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결국은 그쪽의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장관님이나 상당히 고위층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돼서 영업이 부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유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걸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굉장히 긴,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사업이 만들어지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그 5년을 참고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어쨌든
그 국가에서 이 아이템을 채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파일럿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에버다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나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후속 사업을 이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분사업을 할 수 있지. 사실은 시범 사업이나 파일럿 사업에서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결국은 국내의 어느 기업,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고 덤벼서 아무도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결국 우리나라 시민들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토이카나 이런 국가의 어떤 굉장히 지금 신뢰도가 높은 이런 부분을 깎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나 또 서울시에서 좀 보시고 잘 조정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의 역할도 함께 말씀해 주셨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